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5일 새벽 1시 20분입니다. 문을 열어놓았더니 서늘한 바람이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역시 무덥습니다. 무더우면 짜증이 나기 마련이고, 이 언론만 보면은 뭐 여러 사건들이 많이 나고, 또 기자라는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 지면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2023년 7월은 우리 민족사 2000년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후진국 중에서 처음으로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행복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계 행복도 조사라는 걸 해보면은 한국은 140개 되는 나라 중에서 조사 대상입니다. 한 57, 8등 합니다. 적어도 2, 30등은 해야 되는데 행복도 느끼는 순서로 57, 8등이 뭡니까? 1등은 거의 모든 조사에서 항상 핀란드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이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가 행복도가 높은데, 놀랍게도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도가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험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항상 전쟁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군인들이 여군 포함해가지고 항상 총을 들고 다니는데 실탄을 장전해서 다닙니다. 그래도 총기 사고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4번째로 행복한 사람들로 나오는지, 그게 뭘까요? 왜 한국은 57, 8등 밖에 안 나오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4번째로 행복한 사람들로 나올까요? 저는 자주국방에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는데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도움도 거절합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무기는 사죠. 그리고 미군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주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몇십 배나 되는 아랍 세계를 상대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이 당당함,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이 시작된다고 보고, 한국의 불행은 이렇게 잘 살면서도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북한이 핵무장해도 우리는 핵무장할 생각도 하지 않고 미국의 핵 우산에 기대는 이런 사대주의적 외세 의존적 국방정책을 펴면서 남은 에너지를 국내 정치에 쏟아부어가지고 제목 챙기기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마음에서는 행복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당당하게 나는 내 책임하에 나의 안전을 지키겠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과 국방은 미국에 맡겨놓고 내목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어느 쪽이 불행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행복하겠습니까?
어제 오랫동안 친교가 있는 일본의 북한 인권 운동가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자주 오시고 또 북한 사정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꼭 만나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합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요사이 참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까 한국에 와도 과거처럼 뭐 눈치 볼 일도 없고 참 속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몰려가는 한국 관광객들의 숫자가 대단합니다. 아마도 올해 연말에 가면은 집계가 나올 텐데 올해 안에 아마 700만 명, 8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관광을 가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말이죠. 한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핵 폐기수다, 핵 폐수다라고 악담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세력이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일본에 안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본에 가면은 불가피하게 일본 근내에서 잡히는 생선으로 만든 숯이나 뭐 회를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갑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의 이중적 태도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위험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거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해서 괜히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심보를 가지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 중에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챙기는 사람인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 가서 한 연설을 아주 호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설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감명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연설에서 사실상 문재인 세력, 민주당 세력을 반국가 세력, 이적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종전선언 타령을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은 사실상 이적 행위다. 북한군이 남침하면은 유엔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바로 종전선언이다. 즉 종전선언을 하면은 한국에 평화가 왔다. 유엔사가 왜 있어야 되느냐. 유엔사 물러나고 한미동맹도 필요 없다. 주한미군도 물러나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종전선언할 조건이 갖춰져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임기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걸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이적 행위다. 북한군의 남침을 돕기 위한 이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일본의 그 북한 인권 운동가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획기적인 연설을 했는데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무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설을 왜 뒷받침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된 게 당이 대통령보다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대통령이 국민의힘보다 앞장서서 싸우고 국민의힘 따라가지도 않는다. 이게 싸움이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외롭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감명받았다는 연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국가안보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한 바탕에서의 정책 차이일 뿐인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진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기는 보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런 괴담 세력, 범죄 도시와 같은 저 집단 민주당이 진보입니까? 진보라는 건 뭡니까?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정진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과업을 떠맡은 세력이 진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진보의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부국 강병의 길을 열어가지고 민주화, 복지화의 기틀을 만든 박정희, 이런 분들이 진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진보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들이 진보입니까? 이들은 사사건건 이승만, 박정희 노선의 진짜 진보 노선을 비판해 오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에는 굴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야말로 퇴보 세력이죠. 근데 퇴보 세력을 진보라고 하면서 자기는 보수다 하면은 이게 말싸움에서 진다 이겁니다. 저의 지인이신 이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북한 인권운동가는 일본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좌파를 한때 진보라고 부르다가 동구 공산권이 무너진 다음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진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좌익이라고 쓰지. 진보라고 하면은 벌써 한 수 접어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진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 아닙니까? 진보와 보수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보수는 옛날 것을 지키는 세력이고 진보는 개혁해가지고 발전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힘은 절대로 민주당을 진보라고 불러주지만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줘야 되느냐? 반대한민국 세력 줄여가지고 반한 세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민주당은 반한 세력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김일성 세력에 가깝습니다.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또 문재인은 5년 동안 김정은 부하노로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김일성 세력이죠. 대한민국과 김일성 세력이 대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김일성 세력 또는 김일성 세력의 편든 세력이죠. 그런 뜻을 포함해가지고 앞으로는 민주당을 반한 세력이라고 불러야지 절대로 진보라고 불러주면 안 됩니다. 태영호 의원이 1948년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분을 징계를 했습니다. 아니 4.3 사건이 김일성이가 지도한 사건이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제주도민들이 일부 제주도민들이 반대한다고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25는 남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또 징계할 작정인가요? 이런 얼빠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용감하게 치고 나가는데 그 뒤에 비켜서 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만약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이나 민노총을 진보라고 부르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국회의원을 반드시 징계 또는 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